하늘에서 온 스승들, 외계 개입설의 진실. 세계 각지의 고대 신화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수메르의 안눈나키, 이집트의 신들, 마야의 천인들. 그들은 인류에게 문명을 가르쳤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상징일까요? 아니면 외계 문명이 지구를 방문한 기록일까요? 고대 유적의 정밀한 기술과 천문학 지식은 의문을 낳습니다.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발전한 문명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외계 개입설의 증거와 반론을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안눈나키 전설 수메르가 기록한 하늘의 존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메르 신화에는 안눈나키라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신이면서 동시에 구체적 존재로 묘사됩니다. 점토판 기록에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안눈나키는 지구에 왔습니다.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행성 니비루에 필요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지루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엔키라는 지도자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원시 인류와 안눈나키 유전자를 섞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수메르 창조 신화입니다. 단순한 종교 이야기일까요? 일부는 실제 사건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유전공학으로 인류를 창조했습니다. 문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기억이 신화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학자가 이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수메르 문자를 독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안눈나키를 외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니비루를 태양계 12번째 행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600년 주기로 지구에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증거로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수메르의 천문학 지식입니다. 그들은 태양계 행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망원경 없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외계인이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문명 발전입니다. 수메르는 기원전 4000년경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완성된 문자와 수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화 과정이 불분명합니다. 외부 개입을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유전자 조작 묘사입니다. 엔키가 점토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섞었습니다. 이것을 유전공학으로 해석합니다. 점토는 원시 인류의 은유입니다. 피는 DNA를 뜻합니다. 넷째,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입니다. 안눈나키는 날개 달린 원반을 타고 왔습니다. 이것을 우주선으로 봅니다. 고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류 학계는 반대합니다. 시친의 번역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합니다. 수메르어 전문가들이 검증했습니다. 많은 오류와 자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안눈나키는 단순히 신들을 뜻합니다. 외계인이 아니라 종교적 개념입니다. 니비루도 목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상의 행성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3600년 주기 궤도는 불안정합니다.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 행성이 있다면 이미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발전도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바이드 문화라는 선행 단계가 있었습니다. 1000년 이상 점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문자도 단계적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림 문자에서 서령 문자로 변화한 과정이 확인됩니다. 안눈나키 외계인설은 흥미롭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대부분은 오역과 과장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신화 속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숨어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세계 신화 속 공통 패턴, 우연인가 증거인가를 추적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신화에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들, 문명을 가르쳐준 스승들 신과 인간의 혼혈 영웅들입니다. 이집트 신들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태양의 배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문자와 건축을 가르쳤습니다. 신왕조 시대에 직접 통치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올림포스 신들도 하늘에서 왔습니다. 인간과 결합해 반신반인을 낳았습니다.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등입니다. 그들은 초인적 능력을 가졌습니다. 인도 베다에는 대바들이 나옵니다. 하늘의 신들입니다. 비마나라는 하늘을 나는 전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묘사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중국 신화의 황제는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신선들은 구름을 타고 다녔습니다. 불로장생의 비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신화의 아마테라스는 태양신입니다. 하늘의 고천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손 강림 신화입니다. 황실의 조상이라고 전해집니다. 북유럽 신화의 아스가르드는 하늘의 도시입니다. 신들이 사는 곳입니다. 무지개 달이 비프로스트로 지상과 연결됩니다. 남미에는 비라코차와 케찰코아틀이 있습니다. 둘 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문명을 가르치고 떠났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프리카 도곤족은
논모라는 존재를 섬깁니다. 시리우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천문학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리우스 B의 존재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폴리네시아 신화에도 하늘 신들이 있습니다. 랑기와 파파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입니다. 그들의 자식들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신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온 것처럼 묘사됩니다. 둘째, 비행 수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날개 달린 배, 구름용, 무지개 다리 등입니다. 고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주선을 표현했을까요? 셋째, 지식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농업 문자, 건축, 천문학 등입니다. 문명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넷째, 인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크거나 빛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초자연적 존재로 묘사됩니다. 다섯째, 떠났지만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환의 개념입니다. 다시 방문할 것을 암시합니다. 외계 개입론자들은 이것을 증거로 봅니다. 서로 교류 없던 문화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통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외계인 방문이라는 실제 사건 말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보편적 원형 신화로 설명합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입니다.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심리 구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징과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하늘은 권위와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위는 좋은 것, 아래는 낮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신들을 하늘에 배치합니다. 비행은 자유와 초월을 나타냅니다. 새를 보며 인간도 날고 싶어 했습니다. 신들에게 그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지식 전수자는 문화 영웅 원형입니다. 사회에 중요한 기술을 도입한 실제 인물들입니다. 신격화되어 신화가 되었습니다. 외모의 차이는 타자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다른 부족, 다른 지역 사람들은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과장되어 신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귀환 약속은 희망의 표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신이 돌아와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고대 유적의 불가능한 정밀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고대 건축물은 현대 기술로도 재현이 어렵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대표적입니다. 대피라미드는 230만 개의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평균 무게 2.5톤입니다. 오차가 센티미터 이내입니다. 밑변 길이 230m에서 오차 2cm입니다. 놀라운 정밀도입니다. 어떻게 측량했을까요? 내부 통로도 정교합니다. 왕의 방 천장은 화강암 판입니다. 각 판이 50톤입니다. 완벽하게 수평입니다. 어떻게 그 높이에 올렸을까요? 페루 사크사이와만 요새도 경이롭습니다. 100톤이 넘는 돌들이 정밀하게 맞물립니다. 면도날 하나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불규칙한 다각형인데도 완벽합니다. 어떻게 가공했을까요? 레바논 바알베크의 트릴리톤은 각각 1000톤입니다. 지상 6m 높이에 배치되었습니다. 현대 크레인으로도 어렵습니다. 고대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볼리비아 푸마푼쿠는 더욱 신비롭습니다. 돌에 정교한 홈이 파여 있습니다. 서로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 정밀도입니다. 레이저로 자른 것 같습니다. 이집트 오벨리스크도 놀랍습니다. 화강암 단일체를 깎아 만들었습니다. 높이 30m가 넘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각도가 정확합니다. 운반도 어려운데 세우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도 정밀합니다. 미세하게 곡선을 이룹니다. 착시를 보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밀리미터 단위 계산입니다.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중국 만리장성도 대단합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집니다. 산악 지형을 따라 정확히 배치됩니다. 측량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외계 개입론자들은 이것을 증거로 봅니다. 고대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외계인이 도와주었거나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는 외계인이 직접 건설했습니다. 증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도구의 부재입니다. 그런 정밀도를 낼 도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청동이나 철로는 화강암을 정교하게 자를 수 없습니다. 둘째, 시간의 부족입니다. 대피라미드를 20년 안에 완성하려면 하루 300개 돌을 쌓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셋째, 인력의 문제입니다. 100톤 돌을 사람 힘만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수만 명이 끌어도 부족합니다. 넷째, 지식의 출처입니다. 복잡한 수학과 천문학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하지만 고고학자와 공학자들은 반박합니다. 실험 고고학으로 재현에 성공했습니다. 고대 도구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동톱과 모래로 화강암을 자릅니다. 느리지만 됩니다. 도르라이트 공이로 두드려 모양을 만듭니다. 숙련되면 정밀합니다. 운반은 썰매와 통나무 롤러를 사용합니다. 물을 뿌려 마찰을 줄입니다.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들어올리는 것은 경사로와 지렛대입니다.
단계적으로 높이를 올립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인력은 조직하면 됩니다. 이집트는 중앙 집권 국가였습니다. 수만 명 동원이 가능했습니다. 교대로 일하며 수십 년 작업했습니다. 지식은 축적되었습니다. 수백 년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실패한 피라미드들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고대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들도 똑똑했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시간과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외계인 도움 없이도 충분했습니다. 네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짧은 시간, 폭발적 발전의 수수께끼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문명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그렇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 완성된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도시 문자, 법률 수학이 있었습니다. 이전 단계가 불분명합니다. 이집트 문명도 비슷합니다. 기원전 3100년경 통일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갑자기 거대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상형 문자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인더스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계획 도시들이 나타났습니다. 정교한 배수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문자도 있었지만 해독되지 않습니다. 중국 상나라도 갑작스럽습니다. 기원전 1600년경 청동기 문화가 꽃 피웠습니다. 갑골 문자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졌습니다. 마야 문명의 발전도 빨랐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농경 사회였습니다. 1000년 후 거대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정교한 문자와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외계 개입론자들은 이를 의심스럽게 봅니다. 진화론적 발전이라면 더 오래 걸려야 합니다. 수십만 년 원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문명화됩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외계 문명이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기간에 비약적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증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문자의 갑작스러운 출현입니다. 서령 문자, 상형 문자가 완성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진화 과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수학과 천문학 지식입니다. 60진법 원주율 세차 운동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견했을까요? 셋째 건축 기술의 비약입니다. 단순한 움막에서 거대 피라미드로 점프했습니다. 중간 단계가 부족합니다. 넷째, 사회 조직의 복잡성입니다. 갑자기 관료제와 법률이 나타납니다. 진화할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갑작스럽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선행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수메르 이전에 우바이드 문화가 있었습니다. 2000년 이상 발전했습니다. 도시의 기원이 거기 있습니다. 문자도 점진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물품 표시용 토큰에서 시작했습니다. 점차 복잡해져 문자가 되었습니다. 과정이 확인됩니다. 이집트도 선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점차 통합되었습니다. 작은 피라미드와 마스타바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기술을 축적한 후 대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천문학 지식도 오랜 관측의 결과입니다. 매일 밤 하늘을 보았습니다. 수백 년 기록을 축적했습니다. 패턴을 발견하고 계산했습니다. 사회 발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관계 농업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점차 복잡한 구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기록의 한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제한적입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천천히 발전했습니다. 외계인 도움 없이도 인류는 충분히 똑똑했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고대 천문학 지식의 출처를 분석하겠습니다. 고대 문명들은 놀라운 천문학 지식을 가졌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일식을 예측했습니다. 사로스 주기를 알았습니다. 18년 11일마다 반복됩니다. 정확한 계산입니다. 마야인들은 금성 주기를 계산했습니다. 584일로 측정했습니다. 현대값과 거의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했을까요? 이집트인들은 시리우스를 관측했습니다. 새벽에 뜨는 날을 기록했습니다. 나일강 범람과 연결했습니다. 정교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초신성을 기록했습니다. 1900년 전 개성운 폭발을 관측했습니다. 위치와 날짜가 정확합니다. 현대 천문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도 베다에는 세차 운동 언급이 있습니다. 26,000년 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 주기를 알았을까요? 수천 년 관측이 필요합니다. 폴리네시아 항해사들은 별로 항해했습니다.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정교한 별자리 지도를 가졌습니다. 대양을 건너는 데 사용했습니다. 외계 개입론자들은 이를 의심합니다. 맨눈 관측만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망원경 없이 어떻게 그렇게 정밀했을까요? 외계인이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도곤족의 시리우스 비지식입니다. 시리우스에 동반성이 있다고 알았습니다. 50년 주기로 공전한다고 했습니다.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별입니다. 망원경으로만 확인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외계인이 알려주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태양계 행성 지식입니다. 수메르 인장에 태양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행성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도 있습니다. 망원경 발명 전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셋째, 정밀한 수치입니다. 마야, 금성 주기 계산이 너무 정확합니다. 수백 년 관측으로도 어렵습니다. 누가 데이터를 준 것일까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반박합니다. 고대인의 관측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맨눈으로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관측하면 미세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시리우스 B는 논란이 있습니다. 도곤족이 정말 알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20세기 초 선교사나 탐험가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후 전통에 통합되었을 수 있습니다. 수메르 인장도 재해석됩니다. 태양계가 아니라 별자리일 수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야 천문학은 오랜 관측의 결과입니다. 수백 년 기록을 축적했습니다. 세대를 거쳐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외계인 도움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천문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생존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을 알아야 농사를 지었습니다. 별로 방향을 찾았습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종교적 동기도 있었습니다. 하늘은 신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전체 움직임은 신의 뜻이었습니다. 열심히 관측하고 기록했습니다. 권력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일식을 예측하는 자가 권위를 가졌습니다. 왕과 사제들이 천문학을 독점했습니다. 지식을 축적할 동기가 충분했습니다. 인간의 호기심과 지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외계 개입설 대 인류 능력 과소평가를 추적하겠습니다. 외계 개입설의 핵심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인을 원시적이고 무지하다고 가정합니다. 복잡한 것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부 도움이 필요했다고 결론 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만한 생각입니다. 고대인도 현대인과 같은 뇌를 가졌습니다. 지능 수준이 같았습니다. 교육과 기술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시간과 자원만 있으면 놀라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업적을 보면 명백합니다. 피라미드 만리장성, 앙코르 와트 등입니다. 인간의 창의성과 끈기의 산물입니다. 외계인 개입설은 인종주의적 함의도 있습니다. 유럽 이외 지역 문명을 폄하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문명이 스스로 발전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만들 수 없다는 암시입니다. 외계인이 도와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인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환경과 기회가 달랐을 뿐입니다. 유럽이 앞서게 된 것은 최근 몇백 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 인도, 중동이 더 발전했습니다. 외계인 개입설의 또 다른 문제는 증거 부족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정황 증거이고 해석의 문제입니다. UFO 목격담도 외계인 방문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오인이나 착각입니다. 자연현상, 항공기, 위성 등입니다. 일부 설명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확인이 곧 외계인은 아닙니다. 그냥 모른다는 뜻입니다. 고대 우주인 이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반증 불가능합니다.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신화는 상징이라고 하면 외계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외계인 도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따라야 합니다. 가설을 세우고 검증합니다. 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반증 가능해야 합니다. 외계인 개입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외계 생명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는 광대합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각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생명이 지구에만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분명 어딘가에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구를 방문했느냐입니다. 거리가 너무 멉니다. 가장 가까운 별도사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4년 걸립니다. 현재 기술로는 수만 년 걸립니다. 외계 문명이 훨씬 발전했다면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들이 왔다면 더 명확한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기술 유물이나 구조물 말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고대 유물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 설명됩니다. 외계 개입 없이도 충분합니다. 인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7번째 파트입니다. 과학계의 반론과 대안 설명을 성찰하겠습니다. 과학계는 외계 개입설을 어떻게 보는가? 압도적 다수가 반대합니다. 유사과학이라고 봅니다. 증거 없는 추측이라고 합니다. 대안 설명을 제시합니다. 첫째,
점진적 발전 이론입니다. 문명은 단계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수만 년에 걸쳐 천천히 발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보이는 것은 기록의 한계입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제한적입니다. 보존된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연속적이었습니다. 둘째, 문화 전파 이론입니다. 문명 간 교류가 있었습니다. 무역과 이주로 지식이 퍼졌습니다. 한 곳의 혁신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외계인 없이도 비슷한 문명이 생겼습니다. 셋째, 독립 발명 이론입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해법이 나옵니다. 농경 문자, 피라미드 등은 보편적 발명입니다.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넷째, 실험 고고학입니다. 고대 기술을 재현합니다. 실제로 만들어 봅니다. 가능함을 증명합니다. 피라미드 건설 석재, 가공 등이 재현되었습니다. 외계 기술 불필요합니다. 다섯째, 인지 고고학입니다. 고대인의 사고방식을 연구합니다. 그들도 논리적이고 창의적이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여섯째, 사회 조직 이론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조직력이 핵심입니다. 중앙집권 국가가 수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외계인보다 인간 조직이 중요했습니다. 일곱째, 동기 이론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종교적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세를 믿었습니다. 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권력 과시도 있었습니다. 왕의 위대함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강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여덟째, 시간의 충분함입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빨리 결과를 원합니다. 고대인은 달랐습니다. 평생을 한 프로젝트에 바쳤습니다. 세대를 거쳐 완성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아홉째, 오류 허용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피라미드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배웠습니다. 점차 완벽해졌습니다. 열째, 자연에서 배움입니다. 주변 환경을 관찰했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기술에 적용했습니다. 외계인보다 자연이 스승이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이 합쳐지면 외계 개입 없이도 고대 문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물론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외계인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무지의 신, 오류입니다. 설명할 수 없다고 초자연적 원인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대신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언젠가 답을 찾을 것입니다. 과학은 그렇게 발전합니다. 여덟 번째 파트입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균형 잡힌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외계인이 고대 지구를 방문했을까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고대 유적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 설명됩니다. 외계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노력으로 충분합니다. 신화 속 하늘의 존재들도 외계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적 상징이거나 자연 현상의 의인화입니다. 보편적 심리 구조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미스터리는 남습니다. 일부 고대 지식의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일부 건축 기술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신화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이것들이 외계 방문의 증거일까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발견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대 지구를 방문했다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과학적 회의론이 정당합니다. 동시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외계 개입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상상력의 중요성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둘째, 비판적 사고의 필요입니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증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과학적 방법론의 가치입니다. 체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가설을 세우고 검증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찾습니다. 넷째, 인류 능력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도 똑똑하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경이로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다섯째, 미스터리의 가치입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미지의 영역이 있어 흥미롭습니다. 탐구할 동기를 줍니다. 여섯째, 협력의 필요성입니다. 과학자와 대중이 함께 탐구해야 합니다. 서로 배우고 소통해야 합니다.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일곱째, 열린 마음과 회의론의 균형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되 엄격히 검증해야 합니다. 맹신도 맹목적 부정도 피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온 스승들이 외계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을 전하려는 의지였습니다. 후손을 가르치려는 열정이었습니다. 문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외계인이든 인간이든 같습니다. 우리도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외계인이 왔든 안 왔든 인류는 위대합니다. 스스로 문명을 일궈왔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동시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배울 것이 무한합니다. 언젠가 진짜 외계 문명을 만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평화로운 인류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스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외계인이든 우리 조상이든 말입니다.